포장의 모든 것, 모든 포장은 패키징 플랫폼으로 통한다의 올 패키징입니다. 패키징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올 패키징 TV입니다. 우리 포장업계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포장 산업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언론으로 자리 잡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장은 산소와 같은 존재라 말할 수 있는데요. 산소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하는 존재지만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패키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생각하면서 6월 넷째 주 올 패키징 TV 패키징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제지연합회가 제7회 종이의 날을 맞아 2023년 종이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종이에 대한 인식과 이용 행태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종이의 원료가 대부분 가정, 회사 등에서 분리배출된 종이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한 응답자의 85.2%는 폐지를 종이자원으로 불러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조림지에서 재배한 나무로 생산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응답자의 93.8%는 종이가 재생 가능한 친환경 자원인가라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울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이는 사무용지 38.1%, 종이 포장재 30.3%로 나타났습니다. 이복진 한국제지연합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종이 생산 국가로 산림자원이 부족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종이자원을 적극 활용해왔다. 종이의 날은 이러한 제지산업과 업계 종사자들의 노력을 기리고 종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앞으로도 제지산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종이의 날은 국내에서 기계로 종이를 처음 양산한 1902년 6월 16일을 기념해 한국제지연합회 등 유관단체가 제정했습니다. 농심이 최근 생생우동의 플라스틱 트레이와 플라스틱 파우치를 종이 포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생생우동은 생면을 사용해 라면의 포장 공정과 다르고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 가능성이 높아 플라스틱 트레이를 적용해왔습니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에 설비 투자와 생산기술 고도화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심은 이번 종이 포장 전환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연간 83톤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일본 도쿄팩 2022 전시회에서 연포장 파우치와 종이 판지를 결합한 종이병이 등장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종이병은 외장의 종이 판지, 내장의 플라스틱 파우치와 캡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 일종의 백인 보틀로 종이 판지가 총 중량의 80%를 차지해 대폭 경량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판지에 인쇄를 할 수 있어 유리병에는 없는 디자인성을 실현할 수 있고 내장 파우치와 캡을 쉽게 분리할 수 있어 재활용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의 소규모 양조장에서 보드카를 종이병에 담아 출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이병의 무게는 83g에 불과하고 유리병 대비 최대 5배 가볍고 탄소 발자국은 6배 작다고 합니다. 이 종이병 역시 외부 판지와 내부의 플라스틱 파우치를 쉽게 분리할 수 있어 재활용이 용이합니다. 회사 관계자는 무거운 유리병에서 가벼운 파우치인 페이퍼보드 슬리브병으로의 변화로 인해 유리병과 다른 충전 및 캐핑 시스템을 도입했고 매출도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패키징의 경우 플라스틱과 종이를 함께 사용해야만 합니다. 종이병도 종이와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포장인데 종이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종이병으로 칭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새로운 패키징을 선택하고 도입하는 것을 통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패키징은 상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기업의 발전에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ESG 경영이 새로운 흐름이 된 가운데 녹색 인증 관련 포장재 수요와 적용, 홍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SPC 삼립이 자사 베이커리 및 푸드 주요 제품군에 녹색 인증 포장재, 플렉소 인쇄 등을 적용해 친환경 경영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SPC 삼립은 포켓몬빵, 산리호빵, 삼립호빵 등 1,600여 개 품목에 녹색 인증을 받은 친환경 패키지를 적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SPC 삼립의 식빵 포장용 포장재는 한 겹으로 표면 인쇄만 하면 된다. 차단층이 없기 때문에 식품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플렉소 인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연포장업계에서는 친환경 인쇄라고 불리는 플렉소 인쇄가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 그라비아 인쇄의 경우에도 유해물질 저감, 잉크 사용량 감소 등 친환경 인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녹색 인증 포장재 적용과 홍보 등 친환경 포장에 대한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온 코리아가 플라스틱 용기와 메탈 프리 펌프로 구성된 친환경 패키지를 적용한 주방 세제 참그린 식초 설거지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이 친환경 패키지는 라벨 일체형 용기로 라벨을 떼고 분리하는 수고를 줄였고 접착제 없는 인몰드 라벨로 화학물질 사용도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라이온 코리아는 이번 친환경 패키지 리뉴얼을 통해 재활용 용이성 우수 등급과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라이온 코리아 관계자는 필환경 시대의 ESG 경영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소비와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린 컨슈머가 MZ세대를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 패키지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패키징 업계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한국포장기술사회는 6월 17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라비돌 리조트에서 2023년도 포장기술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신입회원 10명을 환영하는 환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환영회에서는 선후배 포장기술사의 상견례를 통해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독모하는 시간과 함께 신입회원의 회원증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한국포장기술사회는 국가공인 기술 자격인 포장기술사 자격인증자로 구성된 단체로 회원들은 패키징 개발 및 연구, 조사, 포장 컨설팅, 기타 포장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패키징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10명의 신입 포장기술사들이 국내 포장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포장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양한 이종 산업의 결정체인 패키징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패키징 기업 소개 코너입니다. 연포장재는 그동안 그라비어 인쇄 방식이 주로 적용됐는데 최근 식품 대기업들이 플렉소 인쇄기를 도입하면서 연포장용 플렉소 인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플렉소 인쇄는 환경과 인체에 해로운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아 저공해 인쇄라고 불리고 있으며 유럽, 미국 등에서는 연포장재에 플렉소 인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진 후렉소는 플렉소 인쇄용 제판, 플렉소 인쇄 관련 디자인 등 플렉소 인쇄와 관련한 모든 분야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15년간 플렉소 인쇄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플렉소 인쇄 전문기업입니다. 플렉소 인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험이 적은 연포장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플렉소 인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렉소 인쇄용 제판은 물론 부자재까지 취급하고 있는 플렉소 인쇄 전문기업 현진 후렉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패키징 플랫폼 올 패키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키징 관련 교육 안내입니다. 친환경 시대로의 전환과 ESG 경영 강화로 친환경 포장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에 올 패키징에서는 6월 30일 포장재 제조기업의 녹색 기술 인증과 특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올 패키징은 7월 20일과 21일 연포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연포장 교육은 양일에 걸쳐 플라스틱 재료의 이해, 연포장재 관련 인쇄, 가공, 품질 관련 현황, 연포장재 설계, 연포장재 제조업체 견학 등 실무적인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패키징 플랫폼 올 패키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패키징 관련 다양한 이슈, 문제 등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이슈는 ESG 경영과 포장재 경쟁 입찰입니다. ESG 경영은 기업의 사회, 환경적 활동까지 고려해 성과를 측정하는 기업 성과 지표를 뜻합니다.
기업 활동에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으며 ESG 경영 활동은 이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SG 경영의 일환으로 패키징 관련 친환경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포장재 관련 입찰 문제입니다. ESG 경영 활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기업 역시 포장재 관련 입찰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경쟁 입찰을 최저가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 전기료, 원재료 상승 등으로 원가가 올랐다며 제품 가격은 올리면서 포장재는 경쟁 입찰을 통해 원가 상승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은 가격이 낙찰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매년 경쟁 입찰을 해 가격이 점점 내려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원가 이하의 가격을 제한하거나 납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입찰을 통해 포장재 단가를 매년 깎은 뒤 실적으로 보상받고 납품업체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단가를 인하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의 행사나 후원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것이 아니라 제품 생산에 필요한 포장재를 납품하며 제품에 기여하는 포장재 제조사들과 상생을 도모하며 실현하는 것은 어떨까요? 적정 원가 기준을 선정할 뿐 아니라 무작정 입찰만 따내고 보자는 기업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하고 적정 마진을 보장해주는 것이야말로 ESG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중요한 활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포장재 관련 경쟁 입찰을 통해 포장재를 구매하는 기업은 과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앞서 종이의 날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종이, 플라스틱, 유리, 목재, 기계 등 다양한 원료와 소재, 가공 산업을 포함하는 것이 패키징 산업입니다. 패키징 산업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패키징의 날을 제정해 패키징 산업 종사자들이 하나가 되고 자긍심을 가지며 이종 산업을 상호 이해하고 함께 발전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올 패키징이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포장을 통하여 포장과 함께 포장을 위한 올 패키징 TV의 6월 네 번째 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